교수님들하고 이제 밥을 한번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남자가 피아노로 40, 50, 60까지 그 피아노로 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여자들이면 어디 가서 반주를 하더라도 좀 오래 할 텐데 남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 반주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. 남자로 피아노로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. 결국은 음악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지휘밖에 답이 안 나온다라고 교수님들도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나왔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쯤. 그래서 이제 피아노만 하게 되면 그냥 쭉 피아노만 해야 되는데 지휘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피아노도 하는 거고, 그리고 앞으로 쭉 음악을 하면서 지휘 나쁘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지휘 공부를 해서 대학원도 지휘로 가게 됐죠. 처음에 지휘를 배웠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재밌다였어요. 신세계잖아요. 피아노만 쳤던 사람 입장에서는 단 위에 올라가서 시야가 넓어져요. 피아노만 보던 입장이랑 연주자들을 보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랑 시야가 우선 다르고 이게 확실히 성취되는 게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. 근데 좋은 건 좋은 건데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악기는 특히나 피아노는 도라는 게 이름을 치면 도 소리가 나요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. 근데 지휘는 악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.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. 그래서 처음에 왜 안 나오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휘를 배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확하게 사인을 줘야지 나오는구나. 이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. 아, 내가 어떻게 사인을 줘야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올까? 그런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점점 쌓아가면 확실히 재밌다. 이 생각이 좀 들어요. 오케스트라랑 활동을 그래도 한 10년, 15년 요 정도는 뭐 꾸준히 할 때도 있었고 잠깐 쉬고 뭐 단발적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경험은 한 1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도 전화가 하나 왔는데 반주자님이셨어요. 자기 교회 지휘자랑 대판 싸우고 전화가 왔어요. 그 지휘자가 지휘는 공부를 안 하긴 했는데 어디 학교라고 말 안 할게요. 어디 학교에 성악 전공을 하신 분이래요. 성악을 했으니까 사실은 교회나 이런 합창단에서는 지휘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도 음악을 또 전공을 했었으니까. 근데 지휘를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사인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. 제가 지휘 배울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지휘자는 처음에 뭘 배우냐면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지휘법을 배워요. 지휘를 어떻게 줘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먹고 사인을 받아먹고 연주를 하게 할 건데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뭘 하냐면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 지휘자 되게 음악이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결국 많은 지휘자들이 앞에 섰을 때 지휘를 안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그 지휘를 누가 보게 되냐면 연주자가 아니라 관객이 봐요. 그래서 좀 지휘하고 연주하고 좀 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아까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. 지휘를 안 배운 분들이 대부분 겪는 게 매일 전화 오는 게 뭐였냐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랑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되게 크거든요. 그리고 중간에 좀 리허설이라고 하죠. 리허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. 배울 때 보면 제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. 그래서 그 부분만 1년을 이야기를 하세요.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이 점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가기 위한 이 손 동작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처음에 이 치는 이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음악을 하게 돼 버리니까. 그래서 안 배운 분들하고 배운 분들의 차이는 너무 크다. 너무 커서 사실은 안 배워도 지휘를 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돼요. 그래서 기본적이라도 지휘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만큼은 공부를 좀 하고 해야 그래도 기본은 하고 가지 않을까? 약간 이 생각을 합니다. 지휘자가 언제 생겼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소규모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. 그리고 언제 지휘자가 등장을 하냐면 우선 사람 수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표현해야 되는 악상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을 때
이때 지휘자가 좀 필요하지. 사실 음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휘자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모든 사람이 프로일 수는 없단 말이죠. 그래서 누군가는 기본에서 조금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기본보다 조금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줄 수 있는.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사운드가 좀 더 크다. 여기를 좀 줄여주세요. 최소한 그 정도 사운드 평균치를 만드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하다 보면 음악을 하다 보면은 악상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. 그거를 그래도 지휘자 사인을 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맞춰야 되겠구나 해서 같은 타이밍에 그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점점점 가다 보면 그 음악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지휘자마다 다르단 말이죠. 근데 사람이 최소 10명 있으면 10명의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라는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아니면 지휘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봤더니 우선 전부 다 프로급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10명이 다 같거나 그래서 거기 리더나 단장이 교육을 잘해가지고 하는 경우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박자나 악상을 좀 표현해주는 지휘자는 필요하지 않을까? 약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. 제가 지휘를 20대 초반부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지금이야 그래도 젊은 층의 지휘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이가 좀 실버급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. 어리니까 우선은 무시해요. 그리고 지휘자인데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. 지휘단에 올라가도 2m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귀엽게 봐요. 그래서 가끔 지휘자가 안 보여요 라고 가끔 근데 이거는 좀 약간이고 약간 다른 팀에 가게 되면 지휘자를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일부러 틀려요. 과연 이 지휘자가 나를 잡아내는가? 가끔 그런 약간 텃세 부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팀이 내 팀이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만나는 팀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쯤 잘 잡아내면 이 지휘자는 좀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캐치를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번 지휘자도 역시나 그렇고 약간 이렇게 하는 팀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프로팀을 만나면 더욱 그러는 것 같고 아니면 아마추어 팀이더라도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팀이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의 음악과 내 음악이 너무 다른 거야. 지휘자가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끝내 자기 음악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따로 불러요. 여기서 악기가 내 뜻대로 가져야지 악기가 악기 마음대로 가시면 안 된다. 결국은 그분은 나갔어요. 자기 음악하고 내 음악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죠. 그래서 뭐 가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지휘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거즘해주는 편인데 그 중에 금방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간간이는 생긴다 그 정도.